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이해널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ETF 가지고 이제 올레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ETF가 아니라 미국의 ETF 가지고 올레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마련해 봤습니다. 로직은 똑같고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미국의 ETF냐, 대한민국의 ETF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샘플 사이즈도 미국의 ETF 시장이 역사도 오래되는 바람에 데이터 사이즈도 지난번 우리나라 올해도 소개했던 그것보다 더 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올레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 사상은 우리가 보유하고자 하는 종목들, 그리고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동일하게 되는 그런 투자 비중을 뽑아내는 그런 로직이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일반적인 투자 비중에 대한 결정은 리스크, 이제 변동성이 크면은 이제 보유 비중을 적게 하고, 적으면 보유 비중을 크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재무 이론에서 어떤 투자 비중 결정인데, 올레더의 사상은 리스크가 다 동일하게 하게 해주는 비중을 역산해서 뽑아내는 그런 로직이기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미국의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저희가 데이터셋을 15년 10월 23일을 인덱스를 했습니다. 그때 시점을 100으로 해가지고 쭉 그려내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 ETF 시장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ETF들, QQQ나 나스닥 그런 베이스로 한 테슬라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스닥에 대한 거 QQQ 있겠고, SPY 같은 경우는 S&P 500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것들 중심으로 했고요. RSP는 동일 가중으로 해서 바스켓을 꾸려냈습니다. 조금 시가총액 기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바스켓 구성이 될 것 같고요. SPYD는 배당이 이제 고배당 중심으로 해서 바스켓을 꾸려낸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15년 10월 23일 대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요 맨 끝에 있는 SPYD는 이제 거의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만 이런 레벨에 대한 거, 15년 대비 최근에 어떤 리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SPYD 고배당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야 좀 오를 가능성이 큰데,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올레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 분석은 이제 다 무시하고요. 과거 변동성이나 그런 리턴에 대한 것들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코베리언스하고 분산, 그리고 코릴레이션,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로 데이터에 대해서 수익률로 전환한 뒤에 그런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 값을 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같게 해주는 모든 종목들이 리스크가 똑같게 되는 투자 비중을 역산해내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로지컬한 것들을 이용해서 리스크가 똑같아지게 해주는 투자 비중을 각각 다 뽑아냈는데, 보시면은 SPY 같은 경우에는 27.7%, 그리고 RSP 같은 경우 25.6%, 그리고 QQQ는 23.8%, 그리고 고배당 쪽은 22.9%로 나름대로 웨이트가 그렇게 큰 편차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비중으로 바스켓을 구성하게 되면 4개 종목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이제 똑같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대한민국 ETF 지난번에 올레더하고는 조금 투자 비중이
고르게 이렇게 잘 나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에 대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걸 우리가 이 비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에 그것에 대한 애뉴얼 리턴 또는 애뉴얼 변동성을 그린 그래프가 되겠고, 거기 가운데 있는 그 회색의 막대 그래프는 이제 리턴하고 리스크 대비, 그러니까 리스크 분의 리턴을 한 샤프 레이쇼에 대한 그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0보다 높게 그 샤프 레이쇼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는 그 4개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기준 시점은 15년 10월 23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 10월 말까지 그 종가 데이터를 다 끌고 와서 누적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렌지색 그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뭐 50%까지 쭉 누적 수익률을 보이다가 코로나 이벤트 됐었을 때 한 6, 7%까지 또 급락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한 50, 한 8%까지 최근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파란색 선 그 막대 그래프는 이제 데일리 베이스로 해서 데일리 리턴에 대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빠지더라도 하단이 한 마이너스 한 11% 정도 이제 하단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의 흐름이 이제 플러스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술주나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쪽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S&P부터 뭐 동일 가중 평균 또 뭐 고배당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스켓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움직임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수익률에 대한 역수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렇게 MDD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상으로 저희가 그 지난번 국내 ETF 시장을 했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한 차원에서 그 미국의 ETF 쪽에 대한 시장도 그 올레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